네, 오늘은 경제적 구국운동 살펴볼게요. 경제적 구국운동. 일본이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잖아. 경제적으로 침투했잖아. 우리 조선인이 당하고 있지? 않겠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거야. 알겠지? 똑같이 교과서 128, 130 페이지 참고해서 빈칸 채우면 되고요. 프린트 없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혹시 다른 학교 학생이나 프린트 갖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야. 조일통상 장정.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조일 무역규칙을 수정한 거다. 무역규칙 내용은 뭐였어?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무관세를 바꾼 거지? 뭐로? 관세 부과로. 무제한 곡물 유출 바꾼 거지? 뭐로? 방곡령. 곡식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42조는 최혜국, 대우. 좋아요. 오늘 키워드는 방곡령, 상회사, 은행,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 신보입니다. 방곡령 볼게요. 방곡령, 곡식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었다. 흉년에도 곡식 유출이 계속되고 곡식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사정이 악화됩니다. 어쩔 때는 흉년일 때는. 근데 계속 곡식이 빠져나가니까 곡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지. 지방관들은 아까 방금 한 조일통상 장정을 근거로 방곡령을 내립니다. 함경도 관찰사가 방곡령을 내리자 일본은 조선이 통보를 늦게 했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고 방곡령을 철회시키고 오히려 우리는 배상금까지 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방곡령은 그냥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줄어들고 맙니다. 조선 정부를 압박해요. 이들이 어떻게 압박하냐? 이래서 이제 관리자들이 똑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봐봐. 이 방곡령을 규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근데 1개월 전이면 30일 전에는 통지를 했어야 됐는데 이때 30일 전이 아니라 우리가 29일 전에 통지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하루나 너네가 늦게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라고 막 우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방곡령을 철회시키고 배상금까지 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나라의 관리자들이 똑똑하고 이들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상권 수호 근대적 회사 내지 통상권, 저번 시간에 기억나지? 양화대교, 양화진. 내지 통상권으로 인해서 객주, 중간상인, 시정상인 다 큰 타격을 받았어. 그지? 중개무역 하던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았다. 상인들은 대동상해나 장통상해와 같은 상회사를 세웁니다. 뭘 세웠다고? 상회사를 세웠다고.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세곡 운반 독점 시도에 맞서서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시전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은행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탈탈 털릴 때 우리 이 객주 중간상인 시전상인들이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저항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회사 세우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면서 상권을 보호하려고 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일본 금융기관의 진출에 맞춰서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조선은행을 비롯해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됩니다. 은행의 업무의 가장 큰 업무는요, 조세금, 세금 관련된 업무랑 대출 관련된 업무예요. 대출. 은행에서의 가장 큰 업무는 대출이었다. 아, 참, 선생님이 최초는 한 문제 낼 거예요. 최초에 뭐가 날진 모르겠지만 최초, 교과서에 나오는 최초의 뭐 이거 중에 한 문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살펴볼게요. 대한제국도 대한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하고 금본위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시행이 늦어지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좌절되고 맙니다. 우리 대한제국도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 좌절됐다. 이권 수호 운동입니다. 이권이라고 하면 이로운
권리지, 권리, 이로운 권리. 독립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재정 고문을 퇴출시키기도 하고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고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도 저지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으려 합니다. 야, 독립협회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 어떤 사건 이후지? 그렇지, 아관 파천 이후입니다. 아관 파천 이후. 그 다음 독립협회는 한계점이 있었지. 기억나나 모르겠네.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딜을 넣었지만 극딜.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한테는 어땠어요? 극딜을 넣지 않고 온건적이었어. 러시아가 가져가면 미친놈들이 가져가는 거고 미국인들이 가져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독립협회의 색깔을 볼 수 있지. 친일이나 친미적 성격이 강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권수운동, 이거는 한 문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 그래서 어떤 단체가 우리 애국개몽 운동할 때 배웠는데 보안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반대 투쟁을 전개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해요. 보안회. 이 과정에서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뭐를 설립하냐면 농광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거 보안회. 우리 애국개몽운동할 때 생각나나 모르겠어. 한 번 더 해볼게.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우리 세 가지 배웠어.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 단체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단체는 보안회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이 단체만 성공했으니까. 이 단체가 뭘 했는데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것을 반대운동에서 철회했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우리 배운 내용에 뭘 추가해? 농광회사까지만 추가하면 돼. 농광에는 세트가 뭐야? 보안에 관련된 세트인 거야. 알겠지? 국채보상운동,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늘어나는 국채를 갚아서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빚이 너무 많았어. 우리 빚이 많아서 이 빚을 갚자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야. 그래, 왜냐면 빚 때문에 계속 일본에 우리가 예속되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우리 민족은 선생님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해준 건 없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우리 민족은 좀 이런 민족이 이런 것 같아요.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때도 그렇고 IMF 때 근무기 했던 것도 그렇고 맞아요. 국채보상운동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뭔가 끌어올리는 게 있나 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대구에서 서상돈이 중심으로 시작됐다.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단체가 설립됐다. 라는 거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언론사.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대한매일신보. 기억나지? 사람 이름 누구? 어느 나라 사람? 영국인 베델. 기억나지? 좋아요. 기억나야 돼요. 취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 잃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존망, 유지하고 망하는 것에 직결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기 어려운 즉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빚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자고. 사실 선생님이 지금 시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빚을 갚으면 정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하지만 그 시점은 조금 늦췄겠죠. 근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2천만이니 3개월을 한정하여 담배를 끊고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을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담배를 끊어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빚는, 나라 빚을 갚는 것에서 나라의 빚을 갚는 방법에 금연하고, 그 다음에 술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모든 민들이 참여하는, 정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 여기에 선생님은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국채보상 운동에 아까 별표 5개를 친 이유는 이 사료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고이기 때문에 조금 간과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요. 그 의미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이 배우던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 여성들 또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 여성들이 이러한 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부인 동포에게 알림. 나라 위한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서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연초를 안 입히고 큰 돈을 마련한다오니 사람으로 감동케 하는 아름다움이라. 나라를 위한 마음이 남녀가 다르대. 국채를 갚으려고 하는데 담배 안 피겠대. 근데 너무 사람으로서 감동케 하는 아름다움이 있대. 근데 뭐라고 하냐? 그리하지만 부인은 논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 여자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리요. 선생님은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옛날 여자들은, 선생님도 고정관념이겠지요.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인물로 선생님은 그려왔는데, 이런 사료를 보면 그러한 인식이 고정관념이고 편협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자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본인들은 여자인 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폐물이다, 본인들도 이 폐물을 내고 돈을 모으자 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잖아. 그거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여성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려고 노력했고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그 잡스러운 이야기 안 하고 깔끔하게 수업만 했는데 어땠나요? 들을만 했지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근데 문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어요.